It's finished at Sunderland. Manchester United have done all they can. That Rooney goal was enough for the 3 points. Manchester City are still alive here. Balotelli, Aguero! 아구에로의 역전골로 맨체스터 시티가 극적으로 리그 우승을 거머쥔 날, 선수와 팬들은 하나가 되어 경기장은 폭발적인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우승을 즐기던 한 꼬마아이는 시간이 흘러 그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는 어엿한 1군으로 성장했죠. 맨체스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티 하나만을 사랑하는 선수, 바로 필 포든의 이야기입니다. 프로 세계의 이적 시장만큼이나 유망주를 발굴하고 지켜내는 과정 역시 치열한 경쟁의 장입니다. 잉글랜드 유소년 선수들은 9세 이하 팀 단계가 돼서야 첫 공식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지역 내 여러 클럽을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죠. 예를 들면 하루는 맨시티, 또 하루는 맨유, 심지어 리버풀이나 에버튼까지 말이죠. 하지만 옛날의 맨시티는 지금과 달리 충분한 자금이 없었고, 눈뜨고 코베이듯 자신들이 찾은 유망주들을 뺏기곤 했습니다. 레시포드, 보스윅 잭슨 등 맨유에서 데뷔한 선수들도 사실 어렸을 땐 맨시티에서 먼저 훈련했었다고 하죠. 그로 인해 맨시티는 유망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 학교들과 협력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축구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띈 학생이 바로 5살의 필 포든이었죠. 당시 클럽 아카데미의 관계자들이 그를 보며 하나같이 하는 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해 보인다, 보석 같은 아이다, 마치 메시 같다. 이처럼 이 아이만큼은 절대 뺏길 수 없던 클럽은 포든에게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죠. 볼보이 역할을 맡기거나 경기 티켓을 제공해 클럽과의 유대감을 키웠습니다. 또 1군 선수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해주며 어릴 적부터 포든이 이곳을 집처럼 느끼게 했죠. 그리고 애당초 포든은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맨시티 사랑은 어렸을 때부터 확고했고, 다른 클럽이 그를 데려갈 가능성은 애초에 거의 없었죠. 포든이 얼마나 시티 바락이었는지는 어렸을 때 누군가가 물었던 질문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되고 싶니? 저는 시티의 전설이 되고 싶어요. In the academy, when I start to see him for the 60, 70 years old, when Jazz arrived here, playing in the position the Kevin, attacking midfielder right, and wow, he played really good. 펩은 포든을 처음 봤을 때 단번에 느꼈습니다. 그의 재능은 특별하다는 걸. 그래서 펩은 포든을 직접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커리어를 쌓기 위해 임대 이적을 선택할 때 포든만큼은 끝까지 클럽에 남아 있었죠. 경기를 뛰지 않더라도 다비드 실바, 세르히오 아기로 같은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게 그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2017년 여름부터 거두기 시작했죠. 7월에 진행된 프리시즌 미국 투어 명단에 이름을 올린 포든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팬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10월엔 U17 월드컵에 참가해 결승전에서 2골을 넣고 우승을 이끌며 단숨에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죠. 그로부터 한 달 뒤 페예노르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야야 투레와 교체되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1군 무대에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포든은 점점 주전으로 자리 잡아 나갔고, 더 나아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한 최연소 선수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찌감치 리그와 FA컵, 그리고 리그컵까지 모두 거머쥐었지만 그 와중에도 채워지지 않는 1%가 있었죠. 그건 바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이었습니다. 당시 클럽은 비기어는커녕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도 진출한 적이 없었죠. 그리고 이어진 20-21 시즌, 포든은 챔피언스리그 전 경기에 출전하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고, 심지어 8강 도르트문트전에서는 1, 2차전에서 모두 득점에 성공하며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맨시티는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까지 오르게 됐죠. 이는 포든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매우 컸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챔피언스리그에서 데뷔한 유망주가 어느덧 챔피언스리그 결승으로 이끄는 선수가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비기어는 그의 품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승을 눈앞에서 놓친 건 분했지만 그의 커리어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죠. 그로부터 2년 후, 포든은 이번엔 정말로 비기어를 들어올렸고, 더 나아가 트래블이라는 대기록을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정상에 올랐음에도 그는 멈출 생각이 없었죠. 23-24 시즌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완벽한 한 해였습니다. 무려 53경기에 출전해 27골 12도움을 기록했고 그 활약에 힘입어 클럽은 프리미어리그 4연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워버렸죠. 더 나아가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PFA 올해의 선수, FWA 올해의 선수까지 이 모든 영광의 주인공은 단 한 명, 바로 필 포든이었습니다. 시티의 선수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파우사의 능력을 지닌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로 말이죠. 여기서 파우사라는 표현, 대부분의 축구 팬께서는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유독 펩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는 스페인과 남미에서 쓰이는 축구 용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멈춤을 뜻하는 단어인 퍼즈의 스페인어로서 공을 가지고 있을 때 템포를 늦춰 상황을 파악하면서 우리 팀이 좋은 자리에 도달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물론 파우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좋은 선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고 팀의 전술에 따라 파우사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필요할 수도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간단히 예시를 들자면 클럽에서 이 능력의 도 같은 선수는 다비드 실바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더브라이너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진 않았지만 클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였죠. 이처럼 어느 한쪽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듯 이는 그저 서로 다른 재능일 뿐. 그래서 펩은 두 성향의 균형을 그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만약 팀에 빠르게만 풀어가는 선수들로 가득하다면 역습에 취약해지고 경기에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고 하죠. 그로 인해 파우사 성향의 선수들을 주변에 기용해 조화를 이루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돌아가 그렇다면 포드는 과연 어떤 유형의 선수였을까요? 2022년에 있었던 한 인터뷰에서 펩은 그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Important. I think he can play in 5 positions up front, all 5 wingers, both sides, striker, and pockets like attacking midfielders. Can play in all of them. I think with the time we'll be more capable to play in the positions in the middle. Still have all the actions at high speed, and sometimes there has to be some pause. And now have the energy for the young, for the gut, and maybe the wingers suit a little bit better right now. But that is question of time. Not because he cannot do it. He can do it without a problem. But it's question of time. 펩의 인터뷰처럼 포드는 유소년 때부터 공을 가지면 빠르게 치고 들어간다거나 처리하는 폭발적인 성향의 선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선호하는 중앙 미드필더 대신 주로 윙어로 뛰어야 했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향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23-24 시즌에 올해의 선수를 휩쓸 정도로 포드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으니 말이죠. 그러나 이런 성향을 가진 선수의 단점을 굳이 뽑자면 공을 오랫동안 소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다 보면 치명적인 실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펩은 그에게 축구는 리듬을 다양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며 때로는 리듬을 늦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4-25 시즌엔 완벽해 보이던 그의 커리어에도 잠시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개막전 이후 정체모를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됐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올해의 선수를 휩쓸던 그는 믿기 힘들 만큼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격 포인트도 현저히 떨어졌고 자신감도 사라졌죠. 하지만 포드는 결코 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했고 다음 시즌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시 정비해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다가온 25-26 시즌, 포드는 자신이 말한 대로 전혀 다른 선수로 돌아왔습니다. 더 나아가 이전에 볼 수 없던 플레이메이커의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펩은 다시 한 단계 진화한 포든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I said many times, but it was question of time. And it was question of time that he improved and realized and see that not all the time you can make explosion actions. Feel will be better. Like will be like a good wine. So with the time will be better. 이 선수는 벌써 클럽에서 300경기 이상을 소화했고 통산 득점도 100골을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만의 무기를 더하며 이제는 클럽카 팬들이 그토록 원하던 다비드 실바의 후계자다운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죠. 과연 내년 그리고 내후년엔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했을까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그가 그리는 하늘색의 이야기. 지금까지 필 포든의 이야기였습니다.